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7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74일 차. 성공은 당신 것. 당신 것 121페이지예요. 그래서 볼게요. 네. 다시 문을 열면 그들은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더 이상 같은 가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곳의 장점이 그 붐비는 분위기 자체, 가족끼리 있듯이 격식도 가식도 필요 없는 점, 소매를 걷어붙이고 평소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장소이자 옷을 갖춰 입거나 예약할 필요가 없는 장소라는 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루이진의 스파게티 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훌륭하면서도 빨리 나오고 값이 쌌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딱 맞은 거였어요. 싼데 또 맛이 없으면 또 안 갈 것이고, 빨리도 나오고 늦게 나와도 그렇고, 음식은 훌륭하면서 빨리 나오고 값이 쌌다. 그렇죠? 그러나 확장 비용을 대려면 가격을 올려야 했습니다. 루이지가 큰 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이자로 내는 돈만 해도 숨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파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던 옛 손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마음을 끌었던 바로 그 점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빌려가지고 막 이자도 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달라졌겠죠. 주인 마음이.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들도 사라졌더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상태를. 네.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멋진 서구식 식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탁보는 빨간 체크 무늬로 격식과는 담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문을 닫고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빨간 식탁보는 없었습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편안한 분위기 대신에 이제 패스트푸드 식당 체인 같은 능률적인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조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미적인 관점에서 가게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옛 손님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곳의 가치가 줄었다고 느끼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곳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그 가치,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에너지에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멋지고 작은 지역에서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혼자 숨어 지내기에 최고인 여행지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싣자마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체가 바뀝니다. 제가 살던 소도시가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느긋하고 태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청바지 차림으로 어디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건값도 쌌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신뢰했습니다. 신분증도 보지 않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줬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이사했을 때 어떤 여자가 폭스바겐 차를 5,000달러에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차 잘 달리나요? 괜찮아요. 차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는 없고요. 네, 없어요. 저는 시험 운전을 해보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죠. 여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주에서 발행된 개인 수표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고는 차 할부금을 내는 중이라 자기에게 아직 자동차 권리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권리증을 갖고 있는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다른 주 수표로 5,000달러를 받고 자기 소유물을 줬습니다. 저는 권리증이 없이, 즉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이 확실한지도 모르는 채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갔던 것은 사람들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뉴욕타임즈의 경제란에 이 소도시에 관한 큰 기사가 났습니다. 이곳의 부동산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유망한 투자건이라고 단언하는 기사였습니다. 순식간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동기와 일하는 방식, 세상에서 존재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익을 얻고 악용하고 팔아서 돈을 버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권리증 없이는 절대 5,000달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다른 주 수표를 받는 사람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저 밖의 어떤 것이 성공인 양, 그것을 추구해 이익 보기를 희망하는 분위기일 때 진실성은 파탄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네. 이익이 악용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수준의 거래에서 얼마나 큰 돈이 오가든 그런 돈은 성공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호의가 사라지면 성공도 사라집니다. 호의가 사라지면 신뢰, 믿음, 만족, 마음가짐, 고객의 충성심 같은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함께 파탄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차에 열쇠를 꽂아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삶에 친구가 되고 인간 본성의 친구가 되는데 바탕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보장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의 친구가 되는 바탕에 두지 않는다면 인간들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죠? 친절, 사랑, 배려. 그렇죠.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뭐예요? 내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익을 보려고 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실성으로 얘기하다 보면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나중에 계속 있다 보면 그 밑에서 깔려 있는 곳에 뭐예요? 나의 이득이 있죠. 처음에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아 그래 이게 너무 좋아 하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 어떤 제가 가치를 막 느꼈을 때 사람들에 대한 진실성을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게 있죠.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올라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지 나한테도 혜택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한테도 혜택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밑바탕에 의도가 있잖아요. 빚이 지고 돈이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밑에 의도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이 의도가 드러나요. 그러다 보면 이 의도가 드러나면서 이제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실성으로 보였던 것이 왜 저렇게 안 하지? 왜 저러지? 막 이런 것들로 막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겉모습을 보고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을 봐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 진짜 그를 위한 사랑, 관심, 그렇죠?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관심이 보여지고요. 세상에 우리 친구가 된다는 보장도 그렇지 않으면, 바탕하지 않으면, 진실성,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진실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한 22년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오래전에 이렇게 연결됐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안 하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조용히 있으면서 이제 몇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가면 그 중간중간에 전화했던 사람은 어쩐 일이냐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반가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또 이제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좀 보자고. 근데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 진실성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진실성. 이분은 막 잘 되는데도 막 이제 빚을 막 주고 뭔가 이제 나의 진실성이 없어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왜 진실성이 없어져가면 모든 사람들은 진실성이 있어요. 본연의 사랑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원래 자체가 사랑이에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의식 아카데미는 이 원래의 그 진실성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내가 있다라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아기 때. 점점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크게 자리를 하죠. 그러면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탄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태어났다는 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자체가 내가 있다라는 거로 해서 죽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죽을까 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에서의 모든 조작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진짜 진실성이 나오고 저 사람들에 대한 거 뭐든 있죠. 진실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생겨서 어떤 게 습관적으로 하는지조차를 모르시는 거죠. 저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이제 어제도 이제 밤늦게 들어오셨나? 이제 미팅을 했어요. 들어오셨네요. 미팅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모르죠. 저도 몰랐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돈을 추구하고 막 했는데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 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게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풍요롭고 이미 나는 사랑이고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추구하는 거. 나는 성공하고 싶어는 뭐예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작동되거든요. 근데 그 못했다는 게 작동되는 게 내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미팅을 하는데 지금 일어난 현상들이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요새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 제가요. 어머, 왜요? 이제 이러는 거죠. 아니요,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아니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 왜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야. 저 정말 이거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어제 그냥 막 미팅을 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에너지가 막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그 느낌이네. 에너지가 이 줌이지만 이 에너지가 소통되는 그 느낌을 굉장히 전기가 나는 강력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요새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전체 의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이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꼭 이제 해결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쇼크가 오죠. 저도 쇼크가 왔던 게 뭐예요? 엄마가 동생 나러 갔을 때 쇼크가 왔어요. 쇼크가 와서 엄마가 사라졌다. 날 버렸나? 버리나? 나타났어요. 어머, 버리진 않았네. 근데 또 사라지면 뭐요? 버릴까 봐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야? 습관이 됐는지도 모르고 딴 사람들 성인이 돼서도 뭐야?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아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습관적으로 지금은 살고 있다. 어릴 때 쇼크가 왔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강아지가 그렇다잖아요. 처음에 밥을 줄 때 땡땡 치고 있죠.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뭘 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땡땡 치고 밥을 줘요. 땡땡 치고 주는 거야. 그럼 뭐야? 나중에 땡 소리만 해도 밥 먹는 줄 알고 침을 흘린다죠. 습관이 돼버린 거야. 밥을 안 줘도 땡침 어디서 땡 종소리만 나도 침을 흘린다는 게 습관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무의식 안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쇼크가 있었던 거를
나는 버려지면 안 돼, 안 돼 했던 것들이 나중에 습이 돼버려 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돼버려 가지고 내가 습관인지 모르고 다니는 거야. 내가 습관인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진짜 이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참 이거요.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생이 생이 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끼면서 정말 요번 생에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서울 게 없다. 내가 피하는 것은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 피하는 것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제 또 늦게 또 누가 왔길래 피하지 마라. 뭘 질문해놓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마라. 웃겨 죽겠는 거야. 아니 성공하고 싶다며? 그러면은 질문해놓고 그냥 보고서 들어야지 왜 피하냐. 그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아, 이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나의 패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잘난 척을 너무 해.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은 거고. 그럼 뭔가를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다 적어봐라. 적어보다 보면은 답이 나오더라.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요번에 솔직히 이제 그 자가 격리를 며칠 했어요. 근데 3번을 제가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또 드디어 링겔을 2년 만에 맞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기 몸살에서 콧물이 자꾸 나니까 진행하는데도 막 문제가 있고 자꾸 그런 거예요. 저 혼자 괴로워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안 그런 척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랬다가 이제 진짜 무의식에 정말 그 엄마가 링겔 맞으면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거. 저는 혼자 가서 혼자 맞아가지고 관심도 안 끌거든요. 근데도 근데 주변에 맞으러 가라고는 하죠. 그것조차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됐다가 어제 이제 감기 몸살이 왔던 거 이제 어제 링겔 맞고 뭐 그랬어요. 이제 또 요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구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하고 왔는데 너무 그 이 확진자가 있었던 양성이 나오신 분하고 그쪽 같은 데 이렇게 있었던 것조차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딸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물만 먹고 어디 산속에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니 딱 집안에 박혀가지고 물만 먹고 저한테 엄청난 제가 원했던 거죠. 원했는데 이제 그 산속이 아니라 집이었다는 거. 근데 그 덕분에 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오래간만에 저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점점 부었던 게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예. 저한테 도움이 됐던 모든 것들이 이게 무의식중에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가 원했던 게 됐네? 산만 아니네? 이런 거예요. 한 이틀 물만 먹고 있었죠. 물만 먹고 사는 진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원했던 것이 되었다라는 거. 무의식에서 자꾸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되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되더라.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다 파헤쳐야 돼요. 그래야 진실성이 나오죠. 그게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조작하는 이 무의식에서는 이 결과가 이게 이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되어 있는 이 마음에 조작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냥 진실되게 나 원래 자체의 본연의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순진무구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을 없애면서 순진무구하게 되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이요. 어린아이 같아 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직접 5번 정도 뵙고 오셨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진짜 세미나 너무 굿 막 이제 뭐 파인 그러셨다 그랬나 너무 좋다고 세미나를 들으시고서 막 그랬더니 내 강의가 정말 좋았어 그리고 막 너무 순진하게 막 하셨다라는 그런 그 호킨스 박사님의 그 순진한 거 그러니까 이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순진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져서 그냥 순수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들이 그 에너지를 알아요.
내가 마음속에서 조작이 돼서 막 있죠. 막 그러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요. 당장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조작된 마음이 비슷할 때. 근데 나중엔 그 진실이 드러나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 내가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조작된 것들은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질병으로 크게 6가지. 더 많은 어떤 믿음 마음에서 조작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6가지로 그냥 크게 단락을 나눠 놓으셨어요. 저희한테 좀 크게 도움될 만한 것들은. 그래서 그 6가지의 내가 마음속에서 조작된 것이 어릴 때 무의식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체에 한번 적어보시면요. 무엇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진짜 인간의 본성의 친구가 되는데 바탕을 두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근데 바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친구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진다. 떠나가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점점 떠나가고 홀로 있다. 혼자 있고 싶어 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는 에너지가 있죠. 저는 요새 작년에 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내려고 했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마음속에서 잘 보면서 해결을 했거든요. 공부하면서. 눈이 좀 시려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이렇게 잘 넘어갔어요. 공부 덕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보면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다 만나면 이제 왜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막 좋아요. 끌어당기기 위한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좋은 것만 보고 막 끌어당겨요. 근데 같이 딱 오면 서로의 이익이 있거든요. 원하는 게. 그게 딱 보면 그게 뭐가 안 맞으면 튕겨나가려고 해요. 이익이 안 맞으면. 근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냥 이익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술술 지나가게 됐죠. 근데 엄청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을 밀어냈더라면 내가 뭔가 이게 반해서 밀어냈더라면 엄청난 큰 실수를 또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막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막고 있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도 이제 선생님이 직관력이라든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예지력, 의식이 높아지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도인이 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진실성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 그걸 모르고 두려워서 자꾸 들어가고 주말에 교육 안 듣고 또 이제 시크릿이 있어요. 네, 그게 얼마나 본인한테 큰 건지 모르고 두려워서 쏙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는지 모르고 나는 바빠서 그래 라고 합니다. 바빠서 그래 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바쁜 이유가 있죠. 무의식에서 내가 보지 못한 그게 계속 평생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진실성 있는 사랑으로. 그렇죠? 의식 수치 보시면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기쁨,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루이지지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루이지는 이미 성공적인 가게를 확장해 가게의 성공 요인들을 다 망가뜨리는 대신 그냥 다른 도시나 시내 다른 지역에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루이진의 동부점과 루이진의 서부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루이진의 동부점과 정확히 똑같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루이지의 손님들은 다들 한 번은 방문해보고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동네를 바꾼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동네를 바꿔본다. 근데 한 번은 궁금해서 가지만 두세 번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사이에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있었던 매우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클럽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최초로
멀티미디어 디스코, 프리스타일 댄스, 섬광등, 조명 등을 도입한 곳이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앤디 월홀이라든가 그 밖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위 예술가들이 입장하는 동안 사람들은 밖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분명 큰 돈을 들여 세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치가 위층이었고 그림 그린 캠퍼스 천을 무대 배경으로 쓴 것은 다르게 꾸밀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그대로가 지극히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은 잘 나가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겉에서 볼 때 잘 나가는 장소가 뭔가 보여지는 거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새 이제 작년부터 공부하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그룹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 같았으면은 컨택을 안 했을, 관계를 그닥 맺지 않았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분들도 보면 여기에 있잖아요. 너무 잘하시더라는 거죠.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저게 뭘까? 의문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외모에서, 모습에서의 그 보이는 2%, 3%를 보고 내가 이제 보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어떤 내적인 부분,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실 분들을 같이 만남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부하실 분들. 근데 그 공부하실 분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위치와 이런 것보다 엄청난 강력한 힘이 발휘되고 있다는 거. 본인들의 진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지금 재산이 많던 작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것보다 가장 이 나의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뭔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고통스럽긴 해요. 남들보다. 삶을,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세요, 여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들이 진짜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인간의 본성의 진실성으로 이게 뭔가 에너지가 정말 점점 커진다면 엄청난 파워가 더 일어나겠죠.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은 파워고요. 내 마음에서 조작된 대로 하는 것은 폴스죠. 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서도 보면 잘 나가는 장소였는데 이제 뭐 캠퍼스 천을 무대로 배경을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분들이 예술가들이 전위 예술가들이 입장을 한다. 엄청나죠. 근데 잘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안에서 뭐요? 잘 꾸며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에너지가 어떠냐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본다라는 거는 어폐가 있죠. 눈으로 본다라고 착각을 해요. 본다라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어야 돼요. 편안함,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선생님의 그 눈빛, 처음 제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갔을 때 상담해 주시는 그 친절함. 아,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옆에서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제가 여기 대구인데 현풍이라는 데 가면은 현풍 봄탄인가? 거기 보면 할머니가 하셨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름해요. 근데 굉장히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 꾸며놨는데 차가운 데가 있어요. 건물이야. 따뜻한 곳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곳이 잘 보일 것이고요. 내가 차가우면 차가운 게 또 눈에 보일 것이고 뭐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의 진실성,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내 마음에서 조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볼 수 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말들 잘 적어 보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그런 느낌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